6월 10일부터 5회 접수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내일 그 4시에 노량진에서 강의를 합니다. 기본서는 1차 기출해설서, 이론서, 적중 예상 문제 80초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진도를 나갑니다. 지금은 1차 기출 해설서 유통론을 합니다. 내일은 수학고 품질 관리를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3회 1차 유통론 기출을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389,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 404페이지입니다. 선어에 비해 수산 가공품의 유통상 장점, 선어 비해 가공품. 선어는 신선하게 지금 딱 죽자마자 신선한 상태지만 가공품은 완전 가공을 해버린 상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수분을 없앤다든지 기능식품을 만든다든지 이게 이제 가공품입니다. 그러면 장기간 저장 용이하고요, 수송 용이하죠. 선도 항상은 안 되겠죠. 이런 기준이 계속 나오죠. 선호도 역시 선도 항상은 안 됩니다. 기업과 니은이 답이다. 유통 경로입니다. 옳은 것은 유통 경로. 참치 통조림 유통은 유통률로 조달 단계와 상품 판매 단계로 구분될 수 있겠네요. 원양상 냉동 오징어는 모두 틀리고요. 자연산 굴 양식 군은 유통경로는 유사하지 않겠죠. 양식용 굴 같은 것은 밑에 해석이 되어 있지만 개통출하 비중이 되지만 자연산은 비계통으로 간답니다. 해석해 보시고. 깔치는 만, 이게 틀린 겁니다. 냉동수산물 유통 체력이 급등하게 떨어지가지고 지금 급속하게. 옳지 않은 것은 주로 산지 위판장을 경로한다. 산지 위판장 개통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양산 같은 것은 비계통으로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법 상장되지 않는 수산물의 거래 허가가 유통법 13 시행규칙 13조에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네요. 시행규칙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능하다. 소매시장에 옳은 것은 소매시장입니다. 어디 도매시장이냐 무슨 이런 개념을 많이 포인트를 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소비자 수산물을 판매하는 최종 단계다. 양식 늪입니다. 가장 많다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주로 있잖아, 산지 위판에 거래되어 소개를 한다. 양식 넙치 같은 주로 개통출합보다 비계통으로 많이 쓴답니다. 비계통이 대부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소매가격 조사 품목은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9품목 13품종이랍니다. 소매가격 조사 품목이라는 것은 김, 굴, 맹태, 물오징어, 고등어, 깔치, 건오징어, 건매치, 건미역 같은 것이 조사 품목이랍니다. 156 선어 유통 이런 것은 선어비 빙장이 필요하죠. 비계통 출하가 개통 출하가 많습니다. 선어 유통은 일단 죽었으니까 신선하다, 이게 선어입니다. 유통에서 맹태보다도 고등어가 제일 많다네요.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겠죠. 부패는 방지해야 되니까, 그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 157입니다. 자연산 참돔입니다. 하루 유통이 옳지 않은 것은 참돔. 살아있죠, 완전히, 그죠? 2번 산지에서 개통, 출하, 만, 이게 틀린 거죠. 만자 이런 거는 극단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건. 만, 틀렸다. 읽어보시고요. 넙치 꽃게 참돔은 하루로 유통하는 경우 비계통 유통 경로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대부분이다. 전자상거래입니다. 52조. 요인이 아닌 것. 제약 요인. 수산물의 소비량이 적다. 그렇죠. 소비량이 적죠. 운송비 부담이 크다. 생산 공급이 불안정하다.
반품 처리가 어렵다. 소비량이 적다. 그거하고는 조금 이게 참 문제가 어렵네요. 물론 그 수산물 거래는 소비량이 이제 소량 소비죠. 근데 그 문제하고 전자거래하고는 별개다. 이런 개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아차하면 그 답을 찍기가 참 곤란한 문제였네요. 158번. 나머지 2, 3, 4는 전자상거래 제약 요인이 맞습니다. 고등어 백상자 상장 내 어떤 방식으로 가격 결정하는가? 산지 위판자 고등어 백상자입니다. 개통출하입니다. 최고가 상한식 얼마 계속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상한식으로 올라가다가 최고 가격을 붙이는 거죠. 일본인 상한식 경매가 되겠네. 최고가 입자 경매란 말을 써야 되겠네요. 이거는 입찰이라는 말하고 경매하고 좀 구분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죠? 입찰은 서로 적어가 있거든요. 경매할 때는 위판장에서 경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상식 경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중간 상인입니다. 촉진 수단 아닌 것은.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격이나 오케이. 무료 제품 오케이. 광고 오케이. 할인 쿠폰. 왜 할인 쿠폰도 맞는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보통 소매상에 쓰긴 씁니다. 할인 쿠폰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제 교수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161입니다. 생산 판매 단계가 정보를 소비자에 전달하는 포스. 포스죠. 줄여서 보시죠. 수산물 이력제죠. 이거는. 생산에서 판매 정보를 수산물 식품 정보를 수산물 이력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통법 수산물 유통법 27조 34조입니다. 올해 2차까지 준비를 해야 될 파트입니다.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요. 마트에서 생굴을 판매할 때 생굴입니다. 정보 수집의 도구가 아닌 것은 IC카드는 신용카드죠. 포스, 또 컨트롤, 바코드입니다. IC카드는 신용카드다. 밑에 해석이 보면요. 수분자 2차 우리나라 바코드 그리고 수험 1억제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단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깔치 유통군의 깔치입니다. 소비지 단계 유통마진. 그러면 앞에 중간 상위를 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소비지 도매니까 소비지 도매상에서 소비지 도매 단계 유통마진이니까 그 앞사는 산지 수집상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지 수집상과 소비지 도매시장 비교하면 되겠네요. 맞나? 맞을 것 같는데. 생산자를 빼버렸는데요. 이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비지 도매 단계는 산지 수집상이 아니고 생산자를 빼버렸다. 소비자 도매에서 유통마진이다. 조금 더, 왜 그러면 산지 수입상이 아니고 생산자일까요? 저는 이거는 좀 163분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일단 넘어갑니다. 고등어가 매월 530씩 판매되는 가격이 10% 인상됐어요. 어이구. 수요가 10% 감소되었어요. 일본, 이거 비탄력적입니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닌데, 1.5라는데요. 여기 보면 가격 변동, 수요량의 변동률을 델타 Q, 델타 P 분의 Q 델타 Q로 계산하면 나온답니다. 자, 165입니다. 마케팅 환경 요인 중 미시적. 개인입니다. 개인 미시, 거시는 전체적이고, 미시적 외부 환경입니다. 종업원 역량은 내부적. 배수온도 거시적으로 보네요. 외부 환경. 기술도 것이죠. 수산물 공급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가격, 기업, 정부 등의 개별로 보는 것이 미시적이거든요. 연속으로 지금 두세 문제가 헷갈하게 문제를 내버렸네요. 자, 66번입니다. 브랜드 명의 BBBBB로 채택한 브랜드는 기업 브랜드죠. 넘어갑니다. 해석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집에 넙치의 키로 3년을 판매했다. 적용된 가격 참 어려운 파트가 나왔습니다. 원가 중심입니다. 인건비, 넙치 원가, 기타 정법비 해가지고 가격을 37,000원을 잡았습니다. 원가 중심입니다. 해석 읽어보시고요. 68번입니다. 유통의 사회적 경제 역할이 아닌 유통 사회 경제 역할이 아닌 것은 사회적, 장소적, 시간적이죠. 품질적 불일치는 별개입니다. 유통된 데에서 품질이 A 동네 좋고 이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죠? 사회 경제적, 사회적, 장소적, 시간적. 교수들 보는 시각이 168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보고 좀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입니다. 이게 지금 그 4회 2차 놓았습니다. 2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품질과 크기가 균일하지 않죠. 그 생산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고요.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용도가 다양하고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다. 이게 지금 4회 2차 기출입니다. 169가요.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고. 유통구조에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다양한 유통경로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기능에 옳은 것. 그래서 보관기능, 정보전달, 상품 구색, 선별기능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기억 뒷것만 답이가 나머지는 틀리답니다. 보관, 상품 구색기능 이거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2차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기능은 소량으로 분할한다. 선별이 아니고 분산기능이다. 대량소는 분산기능이다. 참 이게 은근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171번이요. 정보전달, 판매, 원산지나 냉동 수산상품에 대해서 인식거리를 연결한다. 이런 용어를 좀 읽어봐 주시고요. 저도 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런 게. 그죠? 산지 위판장입니다. 옳은 거죠. 산지 위판장이 어디에 어디에서 노는 단어입니까? 수산물 유통법에 놓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죠. 지역마다 다르고 거리상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그 수준은 다릅니다. 수협 조합원이 하고요, 판매하고요, 경매를 통하고요, 어장 가까운 연안에 양육지 연안에 있습니다. 포주나 등급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죠. 등급을 하면요 소비자 상품 신뢰도를 항상 시킬 수 있겠네요. 가격 차별을 가능하게 하겠네요. 크기에 따라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현재 수산업 본연에는 모두 의무도입제는 아닙니다. 근고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법에 농수산업법 5조 근고사항입니다. 늘어가는 사항이고. 자, 유니트 로더 시스템입니다. 올해 이게 1100 센치 곱하기 1100입니다. 센치 농수산물이 나왔습니다. 1100이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수송이 편하고요. 기계형 하역 작업도 가능하고요. 저장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죠.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저장 비용을 꽤 쌓을 수 있잖아요. 그죠? 포장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러트는 1100입니다. 자, 수산물 공판장 개설자 등록하고 등록입니다. 등록. 매매 참가인 신고죠. 유통인 등록하고 수지 추락 이거죠. 유통 주체입니다. 매매 참가인과 그리고 나서 어디 갔노? 유통인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사, 객주, 수산품질관리사. 그 다음에 잠시 일단 요번에 6월 10일부터 5회 1차 접수입니다. 반드시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월 1일 내일 오후 4시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이제 접수가 다 됐기 때문에 80선하고 수산물 분지관리 1차 기출하고 이론서를 하는데 1차가 목적이 아니잖아. 다 1차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6월 1일에 이제 하지만 6월 8일하고 6월 9일은 그 토일로까지도 지금 어떻게 할까 저희 내려가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내일 오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래야 진도가 좀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광고 같은 거는 가능하면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 독도입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동해 독도의 역사 관계돼 가지고 전시 중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동해 독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든 2차든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의 특징, 독도의 특징, 울릉도의 특징, 이걸 좀 봐두시고요. 또 하나, 수산물 품질, 수산 일반에 보면 구상체가 있었습니다. 수산 일반 1차 3회입니다. 363번인데 1차 기술에서 573페이지나 588페이지 있는데 구상체라는 게 있습니다. 구상체는 질소 고정 미생물에 의하여 유도되는 뿌리 혹처럼 식물의 뿌리, 줄기, 잎에 생기는 특별한 확장 또는 부풀어진 조직을 말한답니다. 이 구상체라는데 반드시 미역이라든지 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를 풀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1차 573페이지 구상체인데 573페이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573입니다. 363번입니다. 해조로 좋은 김의 생활사 단계가 아닌 것은 김은 사상체, 중성포자, 각포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물론 구상체입니다. 그래서 김용의 생각에는 미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역만 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조직인데 부풀어진 조직이거든요. 특별히 확장되거나 부풀어진 조직을 말하는데 어떤 기능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상체. 질소 고정 미생물에 의하여 유도되는 건류처럼 식물의 뿌리, 줄기, 잎에 생긴 특별한 확장하거나 부풀린 조직을 말하고 이에 의해 탄산, 칼슘 혹은 산화철 같은 정상적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래 토양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형태로 화학물질이 경화된 집합체를 가리기도 하며 이는 단계라고도 한다. 단계랍니다. 단계라고도 하더라. 그리고 단계 특별한 그리고 또 미세 행태학에서는 조직을 가진 글레벌 등의 글레벌 뭐 이런 걸 구상체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건 김의 생활사 단계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1차 이론서에 보면 제가 지금 간단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산 일반에 수산 일반 구상체 같은 우릉생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차 이론서입니다. 이론서 549페이지인데 김의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콘콜셀레이스 사상체, 각포자 방출, 어린 유엽, 중성포자, 어린 유엽 반복, 김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면 해뜨라고 하면 참김의 생활사나 생활사를 보면요. 영상체, 가포자, 폐각사상체, 포자체, 각포자낭, 각포자, 감소분열, 중성포자, 무성생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차 이론서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포자, 중성포자, 사상체 같은 거는 답이 맞습니다. 구상체는 없거든요. 그러다 김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역이 있습니다. 미역을 보면요. 아포체가 가이식이 있거든. 가이식이 아포체라 그러는데 채모를 그러고 1년생이고 염상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엽, C줄 붙이기 이런 게 특징이거든. 유주자, 아포체. 그런데 구상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리고 다시마도 보면은 3사는 죽이지만 유주차의 방출, 가이식, 아포체. 이거는 다시마도 아포체도 쓰거든요. 아포체란 말을.
가식, 유주차, 아포체, 그리고 3, 4년 다시마. 토 또 보면은 가근세포, 영양번식, 유성생식 이런 말을 씁니다. 배우자. 그리고 항산화제로 쓰여있고, 홀팔에는 엽상체, 갈팔에는 이청간상의 형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김은 각포자, 각포자나 각포자, 그리고 중성포자, 무성생식, 그리고 나서 1차 기출.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거는 찾아가서 보시라는 겁니다. 573 또는 588페이지에 보면은 363번입니다. 573. 김하고 미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삼이 있고요. 해삼은 아울리쿨라리아, 돌리올라리아, 펜타쿨라, 이것도 해삼도 나왔고요. 대합류, 피멘자, 디행유생 피멘자 성수, 담륜자기, 디행유생 피멘자기가 대합이고요. 참전보, 한루개죠. 채롱이란 말이 있고요. 꼬막 바지락, 가리비 같으면은 수정란 담능자 유생, 디행 유생, 부착 집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지락, 담치로 홍합은 담능자 유생, 디상 유생, 각 정기 유생 특징이 하나 또 나오네요. 부착 집회. 굴, 수정란 담론자 유생, 디상 유생, 각정기 유생 이렇게 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조간, 대, 자웅, 동체, 산란 이런 말을 썼고요. 양식에. 우릉생이는 이세포기, 올챙이행, 우릉생이. 개입니다. 노플리우스 조에어, 그리고 메갈로파 포스타라바. 개. 그 다음에 보리시오가 있고요. 보리시오 같으면은 노플리우스 조에아 미시스 흰다리시오. 4개월 이상 돼 양식돼 우리나라도 되죠. 대야 조에스 미시스. 그 다음 무지개 송어입니다. 냉수성 우정으로 쓰이고요. 담수에. 뱀장어 메타세팔로스, 치어인 실뱀장어 성어 형태로 버들린 모양이고요. 조피부락, 출산 후 약 정착성 우정이고 난태성입니다. 출산 후 약 성장하여 종모 난태성이고요. 넙치 양식이 제일 강하라고 하고요. 부하 자의 양식이 성공되었고요. 옛날에 1960년대 이게 이제 543페이지에 있습니다. 543페이지 1차 이론서 543페이지에 빈 같은 거 주요 양식입니다. 주요 양식 여기까지 좀 해가지고 일단 저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그러고 이제 쉬었다가 사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